자, 토요일에 만나는 황장수의 톡톡톡. 오늘은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어디 네. 살이 좀 빠지시는데요. 그동안 예. 어디 뭐 고생 좀 하셨습니까? 예, 뭐 4월 13일 그 총선 때문에 그래도 저같이 이렇게 연약한 사람도 필요하는 데가 많아가지고 그 여당의 여당 후보들이 여기저기 요청을 해서 좀 다니고 왔습니다. 어디 가셨습니까? 제일 이제 먼 곳은 우리 대구의 그 김문수 후보자한테 갔다 왔고요. 예, 또. 그 다음에는 그 경기도 예, 장경순 예. 후보, 그 다음에 누군가? 권용준 후보? 권용준 예, 후보, 그 다음에 또 심규철? 예, 신규철 후보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제가 아까 회장님한테 예. 미리 물어봤습니다. 예. 그 방송에 나오면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나시죠? 예, 예. 윤상현 후보도 다녀오셨습니까? 예,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갔던 분 중에 당선된 분은 윤상현 혼자밖에 없네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도 김무성 대표는 어부바 해준 12명이 다 떨어졌다는데 회장님은 그래도 한 명 당선시키고 오셨네요. 아, 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분 받아가지고 막말 하시다가 한 잔 드시고 예. 그냥 막말하지 말고 내 같으면 찾아가가지고 김무성 대표 나와 이러면서 당신 이따위로 할래? 내가 당신 목 잘라버리겠어. 앞에다 대고 그럴 건데 뭘 전하다가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무소속으로 됐는데 오늘 입당한다 뭐 그러대요? 아, 예. 예. 근데 그분 실제 보면 안 뻣뻣합니까? 그렇지는 않는 것 같던데요. 아 그래요? 예. 그 언제 나도 한번 봐야 굉장히 되겠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친화적이던데요. 아 친화적이에요? 네, 그러면 다혈질이구나. 근데 그거는 제가 이제 뭐 윤상현 그 후보를 뭐 지금은 이제 의원이니까 예. 그분을 뭐 100% 두둔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 남자분들은 이 정치 세계는 제가 남자 세계는 잘 모르지만 그 술 한 잔 먹고 기분 나쁘니까 뭐 대통령도 안 보는 데는 또 나라님도 그 막말하잖아요. 욕도 하고. 지금 뭐 거의 그 시민사회 저 좌파 쪽에서는 아예 대놓고 대통령을 욕하잖아요. 그러는데 뭐 저는 그분이 충분히 그럴 수 있고 네네. 저도 성격이 뭐 더러워가지고 말 함부로 했다가 뭐 여러 가지로 실수도 좀 했는데요. 네. 그럼 그건 충분히 남자로서 이해를 합니다. 또 성질 더러운 사람 치고 속이 나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예. 근데 제가 윤상현 의원한테 하나 불만스러운 거는요. 예. 그 녹취해가지고 언론사 갖다 준 놈이 진짜 나쁜 놈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를 갖다가요 그때 예. 윤상현 의원이 내 한 몸 던져서 이놈을 잡아가지고 예. 재단에 바치겠다 했으면 이후에 해당이 뭡니까? 무슨 뭐 옥새 파동 예. 이런 것도 없고 3대3 나누기 띵도 없어갖고 예. 그야말로 새누리당을 살렸을 수도 있는데 왜 그거를 갖다가 밝히는데 주저주저 하면서 18일 날 고소를 해놓고는 예. 25일 날 예. 등록 두 번째 날 고소했다고 뒤늦게 신문에 나게 이렇게 합니까? 난 딱 그게 그 양반이 못마땅해요. 이제 또 그분 생각이 있겠죠. 왜 그러냐면 이제 그거를 고소를 하고 그때 당시에 좀 통화한 사람이 누군가 밝혀질까봐 신경이 쓰였나요? 대치하게 되면 혹시나 이제 당의 전체적인 이미지가 또 추락될까봐. 그건 나중에 잡고 누구하고 통화했는가는 예. 언론사에 갖다 준 사람, 그 다음 네. 녹취한 놈이 누군가만 선거 전에 떠들어버리면 정리가 깔끔하게 됐을 건데 네. 힘이 있으니까 그렇게는 교통 정리할 수가 있었을 건데 음. 그렇게 처리를 했는가 그래요? 그것도 또 제가 뭐 윤상현 후보가 아니니까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아마 전체적인 그 새누리당의 이미지 추락에 대해서 그걸 염려해서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살생부 났을 때 김무성 대표가 예, 예. 살생부가 정두원 입을 통해서 언론에 보도된 날 네. 윤상현 의원이 한 잔 먹고 예, 뭐 예. 몇 군데 전화하면서 예, 뭐 죽여 이랬지 예,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런데 그러면 결국 김무성 대표 입에서 나간 이야기가 하근이 됐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것 때문에부터 시작돼가 그 뒤에 벌어진 이 추악한 모습들이 당내 싸움이 새누리당 지지자를 하여금 하는 꼴이 보다 더러워서 저거는 그냥 표 찍지 말자 이렇게 돼갖고 보수 진영에서 많이 기권했다 이렇게 알려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요 패인이잖아요. 그것도 페인이지만 일단은 그 콘크리트 새누리당 지지율이 거의 뭐 어마어마하게 이탈을 했죠.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이 왜 이탈했을까요? 그거는 새누리당이 당으로서 제 모습을 그리고 제 역할을 그리고 국가에 대한 역할, 국민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아예 생각이 제대로 안 돼 있었죠. 그런데 회장님 같은 제가 볼 때 제가 회장님 뭐 뵌 지가 한 3년 됐는데 지난 3년간 보면 우리 보수 진영에서 예. 정권의 굳은 일, 안 좋은 일, 더러운 일, 진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겨울에 상복 입고 그 통진당 해산 때 헌재 앞에서 한여름에 참 뭐 저하고 한 것만 해도 뭐 NLL부터 해가지고 또 뭡니까 유병헌 문제, 많죠. 또 대통령 거기 유일하게 회장님이 위로하러 오셨잖아요. 제가 청와대 앞에서 거부권 행사하라고 이렇게 할 때 그렇죠. 저야 뭐 가끔 네. 뭐 나갔지만은 회장님은 진짜 아주머니들 엄마분들 데리시고 네. 죽으라고 그 고생을 했는데 예. 예. 아니 회장님 같은 분한테 이 비례대표나 하나 주든지 될 만한데 공천이라도 하나 줘야 저야 뭐 애초에 새누리당 좀 정신 차리라고 좀 충원을 했는데 그분들이 듣기 싫으니까 아예 근처도 안 갔습니다만은 예. 근데 회장님한테는 왜 그런 걸 안 주는데 배알도 없으십니까? 저는 뭐 일단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여성 대통령이 일단 뭐 미국 같은 선진국에도 여성 대통령을 한 번도 안 세웠는데 이 조그마한 대한민국에서 여성 대통령이 탄생됐다는 것만 해도 저는 같은 여성으로서 엄청난 그 자부심이 강하고요. 또 자랑스럽고요. 또 누구보다도 참 그 단아한 모습 또 그리고 그 과거에 대한 향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셨지만 또 흉탄에 돌아가셨고 이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저분이 대통령으로서 마무리할 때까지는 내가 뭔가 이 제대로 된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해줘야 되겠다. 이 생각으로 사실 이 시민운동에 엄마 부대를 창설해서 뛰어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이 이 외교적으로나 또 북한의 계속적 핵미사일을 갖고 협박을 하고 또 핵미사일을 계속적으로 저렇게 터뜨리고 있는 상황에서 뭐 제 작은 힘이나마 저는 그 우리 엄마 부대에 뭉쳐 있는 엄마들이 정말 애국심이 저 이상으로 투철하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의 그 기대에 어긋나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 하여튼 제 밑바탕에는 그게 기초가 돼 있는 거죠. 예, 참 그래서 훌륭한 애국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근데 예. 한 두어 달 뭐 TV 토론 같은 데 누가 받쳐주는지 좀 자주 나왔다가 예. 뭐 이 대중 집회에 좀 나오고 갑자기 뭐 잡지에 좀 나오다가 예. 비례대표 꽤 차는 예. 젊은 여성을 보면 회장님은 쏙도 없으십니까? 저는요 그 근처에 안 갔기 때문에 저는 배가 전혀 아프지도 않은데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일하고 수년간을 아니 세상이 이 군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여자는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예. 화장을 한다라는 이 고사성어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예. 회장님은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까? 단순한 애국심 때문입니까? 이번에 이제 제가 사실은 뭐 정치적으로 이런데 앞장선다기보다 어떻게 됐든 정부와 그리고 당과 그리고 또 우리 시민사회가 이렇게 연합하는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됐든 지금의 이 너무나 좌편향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역사라든가 이렇게 과거에 있었던 이 모든 일을 비정상을 정상으로 세우려면 누군가는 이 제대로 된 그 캐스팅 포스 역할을 해줘야 된다. 저는 제 나름대로 그런 시민사회에 대한 철학을 갖고 이 운동에 접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우리 새누리당에 대한 그 실망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 새누리당은 이번에 공천 과정에서 보면 예. 아스팔트 보수를 완전히 배신했잖아요. 자 그러면요 죽으라고 고생할 거 없이 권력 주변에 가가지고 예. 또 무슨 뭐 대기업이나 재벌 주변에 가 있다가 예. 그쪽에 조금 이렇게 다리를 놔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뭐 한두 달 반짝해서 이렇게 가는 공천 받고 비례대표 받는 이런 길이 낫지. 이렇게 고생하는 사람들은 그냥 한번 보세요.
돈이 있어서 고생을 합니까? 몸이 튼튼해서 고생을 합니까? 우리 주 교수님은 암투병을 하셨고요. 네, 예. 뭐 저는 신장인식 환자입니다. 예, 예. 그래서 또 뭐 주 교수님도 뭐 돈을 재놓고 사시는 것도 아니고 저도 뭐 가난뱅이지요. 자, 그러면 고생을 날 때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는 게 아닌데 어떤 사람은 네. 예? 그렇다고 그런 사람들이 저보다도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저는 할 생각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누구는 그런 자리를 씩 가가지고 갑자기 나타나서 깨차고 네. 회장님 같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는 제 같은 사람은 좀 빼딱하게 저는 박근혜 정부가 3년차 될 때까지 정말 잘 되라고 진짜 저 나름대로 고생을 했습니다. 대중 앞에 밝히지 못하는 제가 이 연구소를 설립하게 된 계기하고도 관련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거는 제가 무덤까지 안고 가야 되고요. 네. 정말 했어요. TV 나가서 제가 얼마나 많은 적을 만들면서도 옹호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이렇게 옹호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그야말로 이 정권이 잘 되라고 충원을 하는 게 좋다. 그렇죠. 그래서 충원도 했고요. 이번 선거 네네. 과정에서요.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가 이야기하는 상향식 공천이 유령당원 또 안심번호가 유령번호가 있어서 저거를 뒤집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 논리와 그 내용들을 제가 제일 먼저 제기했고 맞아요. 그렇게 하라고 여러 군데 전달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우리 회장님처럼 끝까지 뭐 정권이 잘하거나 못하거나 박 대통령을 위해서 오로지 이렇게 가시는 분은 저는 그건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박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요. 네. 덕을 봤으니까 친박이라고 그러고 회장집이 국집에서 뭐 박 대통령한테 공천을 받았다고 친박 마케팅하고 하고 다는 거지. 예. 그 사람들이 과연 장관하고 공천 안 받고 예. 고관대직 안 했으면 박 대통령한테 충성을 바칠 거라 봅니까? 예. 대구 친박들이 그럴 거라고 봅니까? 예, 맞습니다. 저는 정말 하고 싶은 말이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 방송을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밤에 뭐 몰래 보실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해봅니다. 참 대통령한테 요즘 잠도 안 오신대요.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이번에 더불어당이 저 당이 완전히 파산을 할 당입니다. 그리고 전라도에서도 쫓겨난 당이었는데요. 일당이 되고 거기서 있습니다. 안철수가 뛰쳐나가서 저 국민의당을 또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거기에 지금 국민의당이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 사람이 전 누군지 압니다. 그 사람이 이상돈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희생한 사람입니다. 그분만 그리고 그렇습니까? 뭐 지금 더민주의 대표 더불어당의 김종인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대통령께서 왜 이런 사람을 3년 내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야권에 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왜 대통령이 그런 사람들을 제대로 챙겨보지도 않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새누리당에서 그렇게 공헌한 것만을 갖고 따지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정말 그분들이 나름대로 경제민주화를 내세워서 어떻게든 박근혜 정부를 탄생시켰는데 왜 그런 사람들을 등용을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황장수 소장님도 빼십시오. 마찬가지고 왜 인재를 등용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왜 대통령께서 이걸 모르고 계셨나 저는 정말 통탄하고 싶고요. 이번에 이 새누리당의 이 패작의 원인은요. 저는 그 당 안에 김무성 대표님도 당 대표로서 책임이 최고로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한구, 그다음에 유승민 이런 사람들이 저는 다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왜 대통령 옆에 권력이 탄생할 때는 서로 정말 눈도장 찍으시고 아부성 발언도 하셨지만 결국에 이게 대통령이 3년 임기 지나니까 지금의 이 지경이 오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대통령께서 반드시 정말 한번 되새겨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아까 이상돈, 그 다음에 김종인 그럼요. 이분들과 같이 비대위원한 친구가 이준석이죠. 이번에 노원병에서 안철수한테 박살이 났는데요. 그렇죠. 근데 셋 중에 보면 네. 그래도 제일 처세술이 뛰어난 사람이 이준석인 것 같아요. 나이가 70, 60대를 앞지르는 처세술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친구지만은 하버드 대학을 갈 때는 그래도 뭔가 재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근데 걔가 하버드 대학은 나왔습니까? 본인이 나왔다니까 믿는 거고 뭐 제가 졸업장을 안 봤습니다만은 뭐 안 맞겠습니까? 근데 소장님 저는 제일 지금 이
정말 대통령이 대통령이 해야 될 그런 거를 보고 우리 엄마들이 정말 바닥에서 정말 열심히 돕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전 정말 안타깝고 속상한 게 새누리당에 이 두뇌가 뛰어난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있습니까? 저는 아니 저기 뭐 전부 다. 하버드대 서울대 뭐 최고의 학벌을 가진 자들이 근데 어찌 하는 게 전부 다 채석장 같아요. 그렇죠. 다 새누리당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밖에서 보는 우리 엄마들 여성들의 생각보다도 그 사람들이 뛰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 당이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오히려 콘크리트 지지층까지 다 떠나가게 한 이거는 정말 통탄할 일이고요. 저는 대통령한테 말하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두뇌들이 뛰어난 두뇌들이 사회적 두뇌들이 다 있는데도 왜 조타수 역할을 할 인간들이 한 명도 없습니까? 이거는 정말 통탄할 일이에요. 예, 지금 여러분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후를 끝까지 같이 하겠다라는 그야말로 애국 아주머니 순장 리더, 순장조 리더. 옛날에 순장이라고 하면요, 왕이나 제후가 죽었을 때 무덤에 같이 들어가는 사람을 순장조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청와대에 이 측근들이 많이 있고 당에도 뭐 진박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요. 이분들 중에 과연 박 대통령과 끝까지 운명을 같이 할 순장조 충신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없다고 보죠. 자, 우리 주 대표님은 예. 그야말로 아스팔트에서요, 머리 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단순하게 판단하시는 분인데요. 이 진박감별사, 척근 이렇게 하는 사람 중에 순장조가 없을 것 같다고 걱정을 하십니다. 저는 제 이 역할을, 이 배드캅, 저는 이제 박근혜 정부가 잘 되라고, 이제는 선거도 끝났으니까 선거 전에 진짜 하고 싶은 말 아꼈습니다. 입이 이까지 나왔는데 제가 전달도 했어요. 제대로 좀 하라고. 그랬는데 그냥 이렇게 망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뼈아픈 이야기를 하는 역할을 맡아서 잘 되기를 바라는 입장에 서 있고요. 이제 그렇게 포지션을 점점 옮겨서 점점 뼈아픈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오늘 어떤 분이요, 네. 제 블로그에 당신 정체성이 바뀌었냐? 왜 박 대통령에 대해서 흉을 보거나 뭐라고 하냐? 그 뭐라 하지 마라. 뭐 불쾌하다 이러길래 제가 댓글 바로 지워버렸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죠. 제가 이 정권 들어서, 이 정권 탄생해서, 이 정권 들어서 제가 어떻게 했는가를 아는 사람은요, 저보고 그런 말을 하면 저 앞에 있으면 한 대, 아닙니다. 이건 취소할게요. 머리 한번 쓰다듬겠습니다. 근데 이 원래 충신은요, 난세에 놓습니다. 정권 초창기에는 온 사방에 충신으로만 넘칩니다. 그렇죠. 자, 이제부터 진짜 충신인가 아닌가가 앞으로 남은 박 대통령의 임기 동안에 나올 건데요. 예. 앞으로 회장님하고 저하고 역할은 간신 고발, 예. 예? 한마디로 열전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간신들이라는 건요, 권력이 바뀌면 간신이 바로 되는 겁니다. 바로 표가 나죠. 자, 그런데 예.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이나 친노를 좀 비판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저기지만 훌륭한 거는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예. 자, 친노 중에요,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다가 자살을 해갖고 저래 불행을 겪었는데요. 예. 그런데 아직까지도 노무현 대통령을 찬양하는 사람이 저렇게 많고요. 그 다음에 그때 노무현 대통령 주변에서 행정관하고 뭐 이렇게 미간 말찍하던 사람들도 아직 그 길을 안 떠나고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노 대통령 뭐라고 한마디 하면요, 도끼 들고 달라듭니다. 예.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노무현 정부 때 그 많은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노무현이가 그 정권을 잡았을 때 수많은 사람들한테 많이 베풀었죠. 자, 그래서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베풀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많이 키워드인데요. 베풀었다고 봅니다, 저는. 자, 이번에 보면 더민주는 예. 이철이, 예. 그 뭐 TV 나와서 저처럼 평론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연구소가 제 연구소보다 작을 거예요. 제가 그 후임 소장 된 서모 네. 씨한테도 물어봤더만 저보다 별로 큰 연구소 같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보면 표창원, 그분도 네. 저하고 무슨 TV에서 만나서 토론도 했죠. 예. 근데 그분들 확실히 던진 사람, 확실히 몸을 던지고 도와준 사람은 권은희부터 한번 보십시오. 맞아요. 예. 창원이, 예. 이철이. 예. 그리고 옛날에 이제 제가 한 30년 전에
막 학생 운동을 하고 사회 운동을 할 때 제가 사회 운동을 한 10년 했습니다. 예, 한 예. 35살까지. 네, 네. 뭐 그때는 농업계에서는 제가 제일 유명했죠. 그래서 뭐 온갖 정부 관련 기구 또 뭐 각종 연대 이런 데 다 끼었는데 예. 그때 같이 하던 사람 중에 더민주에서 국회의원 나온 사람이 이번에 보니까 한 30명쯤 나왔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차근차근 커가면서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그 조직에서 어느 정도 커지면 운동권 안에서 흡수해가지고 또 이제 국회의원으로 밀어주고 이럽니다. 근데 우리 보수에서는 보면요. 커가서 제도권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봤습니까? 그 제가 이번에 그 이제 새누리당에 공천하는 그 좀 아시는 분이 그 공천위원회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새누리당 자체가 그 아스팔트에서 강성으로 이렇게 운동을 하고 정말 정부를 지켜주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은 다 배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제하는 사유가 뭐랍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새누리당하고 안 맞대는 거예요. 그-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 강성으로 변한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시민사회에서 다 강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이게 막 울분이 터지는 거예요. 아니 지난번에 예 한번 보십시오. 대통령의 권한과 행정부의 권한을 없애버리려고 유승민이 원내대표 할 때 주도회가 김무성과 야합을 해서 예, 예.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을 때 새누리당 의원 한 명이라도 앞장서서 이거는 잘못된 법이라서 통과되면 안 된다 예, 하는 예. 소리 봤습니까? 못 봤죠. 길거리 나온 놈 한 놈이라도 봤습니까? 우리 시민사회, 제가 국회 앞에서 유성민이가 사회경제적 법안으로 내놓은 거를 우리가 가서 목숨 걸고 반대했습니다. 통진당 사태 이게- 때 이석기 사태 때 예. 새누리당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이라도 길거리 나와갖고 쫓아다니는 사람 봤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제가요 지난 대선 때 19대 국회의원들 중에요 한 20여 명한테 박 대통령 승리에 필요한 거니까 이거는 좀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하라고 주니까 다 나한테 갖고 오지 마시오 하고 안 합니다. 예. 예? 국회의원이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소장님 너무나 조금 화가 나는 게 뭐냐면 19대 국회 때 박근혜 대통령께서 거의가 다 비례대표 전문직이라고 다 공천을 줬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딱 되고 난 뒤에 대통령이 지금 3년 내내 저 좌파들한테 시달리고 공격당하고 갖은 욕설을 다 하고 해도 대통령을 위해서 나서갖고 국회에서 한 번이라도 해주는 인간을 제가 못 봤습니다. 자, 이게 제가 통탄할 일이고요. 그런데 이번에 20회 지금 비례 공천을 뽑은 사람 보면 전문직이라고 다 뽑아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제가 봤을 때는 참 앞이 캄캄한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전문성은 있죠. 전문성이 왜 전문성이 있으면 있냐? 있으니까. 돈이 좀 전문적으로 많다든가 예, 저 이 처세를 갖다가 아주 전문적으로 잘한다든가 예. 줄을 아주 전문적으로 잘 탄다든가 예. 이 줄타기 하는 고개사처럼 말입니다. 예. 아부에서의 달인이라든가 이런 어떤 부분의 전문성은 분명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뭐 그런 게 안 되니까 그게 지금 근처에 안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소장님 저를 우리 이제 엄마부대 카톡방에 회원들이 거의 한 320명 그리고 또 다른 카톡에 한 300명 이 거의 한 1000명이 글을 올렸는데요. 저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아, 주옥순 대표님이 차라리 야당에 가서 이 정도로 했으면 아마 지금 뭐 최고의 자리에 가 있을 거라는 이런 그게 저를 생각하는 거지 비아양 맞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만약에 줄을 안 갈아타고 왼쪽 야권에 지금까지 이러고 앉았으면요. 네. 저 벌써 한 3선 했을 거예요. 지금 여기서 개고생하는 만큼 했으면 네. 근데 그 꼴을 못 봐가 일로 와가지고 또 이쪽에서 개고생하죠. 저는 뭐 개고생이 팔자니까 개처럼 살다 가겠습니다만